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아주 느슨해지고 있어서 제가 지난 주말에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 다시 제2의 창궐을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저 자신도 조금 마음이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가 중국에게 분노의 화살을 쏟아부고 있습니다. 분노한 유럽입니다. 반중으로 단결합니다. 중국을 향하는 전 세계인의 분노입니다. 이 모습들 제가 간추려서 쭉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 이제 완전히 코너로 몰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중공을 향한 바이러스 공세를 시작을 했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폭스뉴스하고 지난 4월 15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4월 16일 인터뷰를 했던 내용인데, 나는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온 것으로 안다. 바이러스 연구소가 수산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알고 있다. 중국은 미국 전문가가 우한 실험실에 방문해 진상을 조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국방부 장관도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날이죠. NBC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중국 지도자는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 문제에서 세상을 오도했다. 정보가 투명하지 않다. 지금 중국 지도자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다 라고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연속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사망자 수가 갑자기 2배로 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많고 미국보다 훨씬 많다. 더 많다 이거예요. 지금 미국이 사망자가 3만 명이 넘어가죠. 그보다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말 실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한 내에 그 사망자 수가 하루 만에 1.5배로 늘었는데, 그걸 이제 말실수로 2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원래 우한에 2,579명의 사망자였는데 그 다음날 3,869명으로 1.5배가 늘었습니다. 그걸 이제 2배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인신공격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인신공격하면서 반격을 합니다. 외교부 대변인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미국은 정치 노론 그만하고 역변 확산이나 막아라. 이렇게 아주 비꼬죠. 그리고 중국 관영 황구시보 편집장 기명 칼럼을 적는데, 황구시보는 중국 공산당 관영 매체 아닙니까? 당연히 황구시보의 편집장은 중국 공산당 간부 당원이죠. 그러면은 이 중국 선전부에서 전부 검열을 하고 내는 것인데, 결국 중국 공산당의 입장인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 트럼프 대통령은 눈이 나쁜 것인가? 아니면 어릴 적에 산수를 잘못 배웠나? 말하는 것이 모두 엉터리인데다가 거짓말을 일삼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대통령을 우리 모두가 보고 있다 라고 완전히 비꼬아버렸어요. 이거 정말 미국을 참지 못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참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고 있는 것인데,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이런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만 이러고 있느냐? 아니죠. 지금 우리가 각종 통계에서 보듯이 유럽은 정말 충격적으로 많은 그런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은 우리 대한민국하고 인구가 비슷하거나 조금 많죠. 그런데 지금 확진자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영국이 이제 미국 편으로 가세를 해서 중국을 극 비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도 영국은 좀 신사적이에요. 다음부터 점점 센 거 나옵니다. 팬데믹 사태가 끝나면 이 사태의 원인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다. 정말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포함해서 교훈을 제고해야 한다. 위기가 끝나면 우리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중국에게 어려운 질문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중국이 했다 이겁니다. 또 현재 외무부 장관인데 보리스 존슨 총리가 지금 확진으로 지금 이제 병원에 있기 때문에 총리 권한 대응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의 위기를 보며 중국이 우리의 규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를 재조정해야 된다. 중국하고 관계 재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현재 총리 권한 대행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하고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 가까이 지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 MI6 여러분들 이제 그 007 영화 많이 보셨죠? 거기에 나오는 게 MI6 아닙니까?
그 MI6 국장을 오래 했던 존 소어스 경이 BBC와 인터뷰를 이렇게 합니다. 중공, 여기는 중공이라고 했어요. CCP. 중공 정권은 초기 발병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은폐했고 팬데믹을 일으킨 책임을 회피 중이다. 라고 영국의 첩보국이죠. MI6 전 국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은 그나마 신사적입니다. 프랑스 한번 보겠는데요. 이제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지금 샤를 드골 항공모함에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왔죠. 2,000명 정도의 승조원 중에 지금 6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항공모함 샤를 드골의 확진자가 폭증하고 국내 전반의 희생자가 늘어나면서 유색인종, 특히 중국인에 대한 혐오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라고 프랑스 24가 보도를 했고요. 지금 이제 그런 와중에서 중국의 환구시보가 또 사고를 쳤는데 환구시보에서 자신들이 방역 잘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사례를 하나 들면서 프랑스를 굉장히 비꼬아버렸어요. 어떻게 했냐? 프랑스의 어떤 양로원에서 집단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뭐 우리도 요양원 이런 데서 많은 분들이 사망하셨지 않습니까? 단체 생활하고 또 연로하시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 버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비꼬은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뭐 이렇게 뭐 이런 형편 없으니까 저렇다. 그렇지만 우리는 안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 환구시보의 보도를 당연히 프랑스도 보죠. 그 프랑스인들이 여기에 완전히 분노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BBC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프랑스 내 반중 감정과 바이러스 진원과 확산에 대한 루머가 확산되면서 중국 외교부는 16일 보도 자료를 통해 프랑스인의 격앙된 감정에 대응 중이다. 여기는 외교부에서 초치까지 했어요. 대사를. 중국이 스스로 이번 위기에 잘 대응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이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중국에서 우리가 모르는 많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들은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 라고 이거는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마크롱이 프랑스와 중국 외교 마찰 이후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정도로 이제 프랑스는 굉장히 분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정말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지금 모든 이탈리아의 경제 올 스톱돼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는 뭐 분노의 극단을 달리고 있어요. 이탈리아 상원 부의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공이 지원해줬다는 방역물자들은 전부 우리가 돈을 주고 사온 것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바이러스 사태를 은폐했고 공산당 독재체제를 이용해서 일부러 시간을 끌며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중국은 나쁜 나라다. 중공은 지구상의 암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탈리아의 상원 부의장이 완전히 분노에 찬 일성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약학연구소의 소장인데요. 이분은 또 자기는 또 그 의사로서 또 이 의료 전문가로서 중국에게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롬바르디아 지역이라고 있는데 그 이탈리아의 알프스죠. 그 알프스를 내려오면 그 롬바르디아 평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밀라노를 비롯한 이런 공업 도시들, 패션 도시들 많이 있고 이 지역에 패션이나 관광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했죠. 여기에서 이제 폐렴이 발견됐었는데 그게 이제 폐렴 발견됐다라고 이 연구소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걸 중국이 봐라 이탈리아에서 이 바이러스가 제일 처음에 나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3월 달이었습니다. 중국이 바이러스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작년 12월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 완전히 재앙적인 어떤 그 피해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의 의료 전문가는 분노를 한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나? 중공은 지난해 롬바르디아 지역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 폐렴에 대한 나의 발언을 조작하고 왜곡해서 이를 근거로 이번 바이러스가 이탈리아에 기원한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온 것이다. 라고 분노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유력 이간지 일 포글리오는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이탈리아와 중국의 우호 관계는 가짜다. 그들은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 우리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이 1대1로의 그 하나의 투자국으로서 이탈리아와 굉장히 깊은 협력을 맺고 있고 이탈리아도 우리는 중국의 우방이다. 뭐 그러면서 정말 중국에게 진짜 프렌들리한 그런 정책을 하고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의 이 정부의 친중 정책에 대해서 언론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탈리아와 중국의 우호관계 가짜다 이거예요. 네, 그들은 우리 이용하고 있다.
우리의 고혈을 빼먹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유럽 최대의 강국이죠. 독일은 정말 역대급 분노를 쏟아냅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 내용은요, 독일 최대 일간지 빌트지의 공개 사안입니다. 제목이 친애하는 시진핑 주석에게 라는 제목이에요. 공개 사안을 보냈어요. 이 독일 최대 일간지에서 뭐라고 보냈냐? 이렇게 보냅니다. 바로 이제 현지 시각 4월 17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4월 18일 지난 주말입니다. 시진핑 당신은 감시를 통해 통치한다. 감시가 없었다면 당신은 주석이 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당신은 모든 국민,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지만 전염 위험이 큰 동물 시장에 대한 감시는 거부하고 있다. 비판적인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는 폐쇄하면서 박쥐 스프를 만드는 상점은 그냥 둔다. 당신은 당신 국가를 지적재산 탈취 본문에서 세계 챔피언으로 만들었다. 당신은 당신 나라 청년들이 자유롭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최고의 중국 히트 상품은 바이러스다. 당신과 당신 정부는 사람 감염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았다. 정치범 감옥은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유독성 바이러스는 왜 안전하게 통제하지 않았나? 전 세계에서 슬퍼하고 있는 희생자의 아내, 아들, 딸, 남편, 부모들에게 한 번쯤은 설명해야 하지 않겠나? 당신은 이 감염 확산으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하려 하겠지만 이 사태는 당신의 정치적 멸망을 불러올 것이다. 정말 외국, 그것도 강대국 지도자에게 아무리 뭐 책임지지 않는 언론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독일의 최대 언론, 최대 일간지의 공개 사안, 그러니까 뭐 자신들의 주필이 딱 검토하고 그래 하자라고 해서 했지 않겠습니까? 아주 장문의 공개 사안을 거의 뭐 한 면짜리를 했는데, 시진핑 당신은 감시를 통해 통제한다. 감시가 없었으면 주석이 되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완전히 그냥 뭐 전 세계 최고의 중국 히트 상품은 바이러스다. 정치범 감옥은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유독성 바이러스는 왜 안전하게 통제하지 않았냐. 이 사태는 당신의 정치적 멸망을 불러올 것이다. 라고 독일은 정말 말로 표현해서는 안 될 정도 수준의 분노를 이 사안에다가 공개 사안으로 보냈어요. 자,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유럽 최대 강국 4개 나라가 다 G7에 포함된 나라가 이렇게 분노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세계 최대의 강국인 미국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분노를 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올해가 경자년 아닙니까? 경자년. 딱 120년 전에 중국은 정말 큰 일을 당했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입었던 해가 바로 120년 전의 경자년입니다. 이 경자년에 전 세계에 확산되는 제2의 경자배상 소송이죠. 경자배상이 뭐냐? 1900년입니다. 120년 전이죠.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의화단 운동을 진압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11개국이 청왕조를 대상으로 제기한 4억 5천만 양의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이후 신축조약을 통해서 배상금이 청나라의 12년치 재정인 9억 8천만 양으로 증가했습니다. 의화단의 난, 뭐 역사 시간에 배우셨죠? 근데 이제 이 베이징에 있는 그 외교관들이 거주하는 지역들, 그리고 각 항구 지역에 있는 외교관들이 거주하는 지역들을 휩쓸어 버렸어요. 거기도 큰 피해를 당한 겁니다. 그걸 이제 자신들의 국민들이 외교관들이 있고 또 국민들이 이제 이렇게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구역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의화단의 난을 하면서 와서 이제 큰 피해를 줘버리니까 이 나라들이 와서 진압을 했습니다. 뭐 청왕조는 도저히 능력이 없었으니까 그 진압을 하면서 자신들의 피해를 입은 것을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게 바로 경자배상 청구 소송인데, 결국은 9억 8천만 양을 배상해 주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게 바로 당시 청왕조의 12년치 재정입니다. 무지막지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완전히 조차 지역으로 마구마구 뜯겨져 나갔었습니다. 산둥반도, 또 요동반도 이런 것들 마구마구 조차 뜯겨 나가버렸죠. 청왕조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린 그런 시기가 바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경자배상인데, 지금 그 배상 운동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배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던 어떤 젊은이들로 구성된 그런 그 정당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청와대 신문고에다 그렇게 올리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많은 나라에서 하는데 그 움직임들 중에서 꽤 큰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인이 소송 중인데요. 줄이는 손해배상 청구. 자, 이건 뭐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는데 이번 팬데믹으로 G7이 입은 손실만 3조 9,600억 달러에 달하며 중국은 이를 물어내야 된다 라고 4월 3일 날 영국의 싱크탱크인 헨리 잭슨 학회가 보고서를 통해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죠. 힌두스탄 타임즈에서 인도가 이번 팬데믹 사태의 책임을 물어 유엔 인권이사회에 준공을 제소하고 20조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건 이제 변호사협회에서 했죠. 그리고 또 4월 3일 날 국제법학자위원회와 인도 변호사협회, 유엔 인권이사회 제출 공동서한에는 뭐라고 적어놨냐. 이번 팬데믹은 우한 실험실에서 시작되고 준공이 방치한 것으로 유엔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고 책임자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20조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겁니다. 인도의 국회 법학자위원회와 변호사협회에서 그렇게 유엔 인권이사회에 그렇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CNN은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손해배상 청구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플로리다 범한 법률사무소에서 준공의 바이러스 감염 사태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5,000명이 넘는 주민이 참여했고 호주에서도 1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런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들이 집단 청구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청구의 그 소송에 승리하면 그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이렇게 비율대로 가르는 것, 그렇게 해서 뭐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그런 것들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제발 좀 챙겼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엄청난 세계 각지에서 중국에게 제2의 경자 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팬데믹으로 공고화되고 있는 세계 반중공연대입니다. 중국몽에서 깨어나야죠. 자, 지금 미국이 그 국제사법 예외 케이스에, 그러니까 미국이 피해를 봤을 때 그 해당이라 하더라도 미국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를 케이스로 집어넣는 그 법안이 제기가 됐고 그것이 이제 가결이 될 것이죠. 그렇게 되면 중국이 협조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미국은 법무부 차원에서 조사를 할 것이고 나중에 형사적으로 법원에서 유죄가 판결이 되면 그 근거를 가지고 많은 미국인들이 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 미국의 판결 근거를 가지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중국의 미국에 있는 수많은 자산 압류해버리고 또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의 동맹국, 우방국에 있는 중국의 자산들도 압류를 해버리고 그게 안 되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국채, 1조 달러가 넘는 국채, 이것을 동결시켜버리고 그것을 몰수해버리는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자, 이때 우리 어디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피해를 안 입었습니까? 우리도 경자배상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제2의 경자배상, 정의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